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보내볼게요. 우주항공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35년까지 우주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사실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잖아요. 천공 미사일 수출 계약 소식에 잘 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 우주항공 관련주 비츠로테크나 세트라가이도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장님의 추천주도 있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종목은 AS 도와드릴 텐데 대다수 좀 윗꼬리가 긴 종목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좀 장기적 관점으로 쳐다봐도 괜찮을까요? 네, 장기적 관점에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좀 가지셔야 되겠죠.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성장 초기 단계인 우주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2022년부터 내년부터죠. 2031년까지 위성을 총 172억이 개발하고요. 국산 발사체를 40여 차례 쏘아 올릴 계획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또 전남 고흥 소재 나로 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장을 구축하고 추후에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총 3조 7천 억 원 이상 이렇게 자금이 이제 들어간다, 투자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껏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에 관련된 주식들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간다로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기타 세트랙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들 만 좀 선택해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내기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건 상당히 좀 주목받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IG 넥스원은 기존에 제가 또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설명을 또 드렸고 예전에 불과 어젠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네, 어제 설명했죠. 그래서 과거 추천을 했는데 주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실적 올라와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제 급등 양상이 나와줘서 대단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적 상승이 더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사일 4조 원대 수출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항공우주 관련주나 방산주들이 덕분에 오늘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쉬었다가 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야 좀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LIG 넥스원 사실 저희가 어제도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또 한 번 급등하면서 장중에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목표가 6만 7천 원 장중에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AS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단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하면서 따라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고요. 예전에 제가 그 덱스터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3,000원입니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기관 투자관 외국인들의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어 했더니 3만 원을 넘어서 거의 4만 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네, LIG 넥스원 저희 40%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좀 바로 받아볼게요. 저희가 이미 LIG 넥스원으로는 수익을 많이 거뒀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이요. 사실은 추천주라기보다는 좀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제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노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 주당 2주를 주는 아주 획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는데 사실 제노코에 대해서 주가가 한 5만 원대, 4만 원대 정도 수준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8만 원까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단숨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흐름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8만 원이 적절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바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수급이 더 유입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비중 축소 개념을 일부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무상증자 배정 기준일을 좀 기준에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또 권리락이 있는 날은 11월 29일이죠. 그렇다면은 11월 26일까지 시장, 1차적으로 시장을 보시고요. 약간의 그 주가가 약세 흐름이 나와준다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단기적 스윙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고요. 중장기로 보신 분 입장에서는 뭐 무상증자 후에 주가가 만약에 빠지는 기회가 있다면 추가로 사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전자의 방법을 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재놓고 받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권리락 기준일 전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그러면 가격 전략은 따로 안 세워주실까요? 가격 전략이요? 네. 가격 전략 세워드려야죠. 네네. 제노코는 목표가는 이미 다 넘었기 때문에 추세 대응이 필요하고요. 손절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0원이고요. 수주는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곽영훈 부장의 갈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치셨겠죠. 지금 저가 매수 노려볼 종목은이라고 굉장히 큰 틀에서 잡아주셨는데 그러게요. 짧고 굵게 대형주 이제 사도 될까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제 4분기 실적과 2022년 네. 내년에 이제 관심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주사로서의 할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자회사 이제 상장 이슈도 부각될 수도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사 SK를 오늘 SK.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네. SK그룹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해요. M&A도 잘하고 예. 그리고 또 뭔가 또 기획적으로 뭔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을 상장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SK 바이오팜의 주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신규 상장 후에요. 주가가 빠져요. 빠지고 난 뒤에 저가 매수 들어가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라가는데 제가 기존에 한번 S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SK 팜테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었거든요. 예. 비상장 회사입니다. 팜테코. SK 팜테코를 성장을 시켜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상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자회사의 상장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CBM, M&A를 통해서 북미 지역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거점을 확보했다고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CMO 수요 증가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치료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구용 치료제는 담당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거를 SK 지주사가 담당을 하겠다라고 지금 최근에 소식이 전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담당할 것이냐? 그거는 바로 SK 팜테코라는 거죠. 그래서 CMO 통합법인 SK 팜테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의 본거지를 한국이 아닌 미국, 유럽 등의 세계적인 최대 제약 시장에 포커싱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면은 당연히 SK 팜테코의 기업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좋지만은 SK 팜테코가 부각이 된다면은 저는 지주사가 올라갈 것이다.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예. 할인 요소도 돼 있고 또 성장 모멘텀이 주어지는 네. 거니까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상 차트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빠지고 빠지고 또 빠졌어요.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에서의 뭐 10불, 20불 변동성 무시하시고요. 모아가시면 좋은 성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45만 원. 와, 엄청 높게 잡아주셨네. 아주 장기로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레이딩이든 모아가시든 따라가시면 되고요. 하단만 제한할게요. 24만 원. 24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더 관전하시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지금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사실 SK그룹주가 바이오 쪽으로 투자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글로벌 탑5에 노려볼 만하다 이런 리포트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CDMO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지주사 SK 받아봤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가 45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24만 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갈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